준비했던 종목은 13,050원으로 엘블 CNC 현재가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자리를 옮겨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에 제가 생쇼에서 엘블 CNC를 한번 이치 환불이나 아우딘 퓨처스 여러 가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다가 한번 조정을 주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중국 지수를 체킹해 봤습니다. 근데 중국 지수가 상해 종합 지수가 2200에서 거의 3400, 200 정도. 거의 중국 지수가 한 30%에서 40% 정도.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지수가 가지 않으면 그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많이 갔던 때 이유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기술력 있지 않거든요. 왜? 일본도 화장품 좋고 유럽상도 향수나 화장품이 좋아요. 근데 혹자들은 다른 분들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월등히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제 생각에다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중국 지수가 화장품이 아모레 지하고 LG 생활건강이 LG 아모레나 10배 이상 갔을 때, 큰 시세를 냈을 때 중국 지수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갔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지수가 오르게 되면 거의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중산층이 탄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돈 벌게 되면 어디서 소비한다? 일본하고 한국이죠. 근데 한국이 더 가까우니까 한국의 가장 큰 수혜주 화장품. 거기에서 여러분, 저는 엘블 CNC를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블 CNC를 보려면 가장 화장품의 1, 2등 업체를 봐야 돼요. 보시게 되면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인데, 아모레 퍼시픽이 영업이익이 작년에 보니까 사드의 정고점을 돌파하고 실적을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 정도 성장을 했죠. 당기순이익도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상승을 했고요. LG 생활건강도 영업이익을 보니까 사드 때 9천억 정도였는데 거의 1조를 돌파했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보니까 6천억대에서 8천억 정도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두 가지를 조사했고요. 그리고 엘블 CNC 하면 그 전속 모델이 김혜수죠. 근데 이제 적자였습니다. 2년 동안. 좋죠. 왜? 적자가 계속되면 안 좋지만 적자를 탈피한다는 건 엄청난 호재죠. 근데 2018년에 드디어 4분기 때 뭐 했냐? 영업이익이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예. 8분기 만에 드디어 플러스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안정된 우량한 재무구조. 자산 가치가 3,600억인데 부채가 690억. 여러분, 회원님들, PBR이 한 1 정도 되고요. BPS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12,000원대. 거의 가치주죠. 근데 화장품주가 PER이 보통 35에서 60 정도 됩니다. 보통. 근데 PER도 30 정도 되고요. 가치주이기도 하고요. 성장주이기도 하고 적자를 탈피했고, 그리고 두 가지 마지막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죠. 왜 마이너스를 냈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까먹었냐? 아니죠. 화장품을 많이 팔았는데 왜 돈을 까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국내 시장 40개 화장품 업체 있는데 가격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너무 많이 가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에 지장이 있었죠. 그래서 수입유통 제야 HMB라는 회사를 백화점 면세점에 영업을 하고 있는 500억 정도 회사 줄여서 투자를 했죠. 하나 인수하고, 또 두 번째 뭐냐? 영업 파이프라인 인수했으니까 두 번째 더마 코스메틱, 피부 트러블 화장품. 중국 사람들이 물이 안 좋으니까 피부가 안 좋죠. 거기에서 GM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거기도 한 400억에서 500억대는 인수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엘블 CNC 영업,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수입 파이프라인,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마지막에 엘블 CNC의 인프라 800여 개의 매장으로 이제 2019년 엘블 CNC 흑자를 일으키면서 화장품 업계에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제가 이제 그쪽 부분을 연구를 저도 많이 한 2달 이상 계속 연구했는데, 그리고 명동도 제가 직접 가가지고 현지를 탐방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화장품 회사 중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대요. 근데 그 주 타깃 고객이
중국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특히 중국의 중산층이 지금 급격하게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그쪽 부분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AVCNC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VCNC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고가 화장품은 뭐 LG생각과 뭐 수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리 퍼시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화장품은 고가하고 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품의 업체 이제 중국은 중국 소비재가 올라가면서 고가든 중국에서도 이제 고가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중저가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에서는 중저가가 너무나 후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기업의 앞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네. 사실 그 화장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드 보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AVCNC만의 어떤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그 사드 보복이 좀 풀려야 화장품 쪽에 좀 붐이 불면서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뉴스 보니까는 그 중국이 이제 뭐 해외 직구 수수를 낮췄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사드 보복이 좀 언제쯤 풀릴 건지 또 그 해외 직구 수수료 인하 정책이 AVCNC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 뭐 그런 부분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드 네. 뭐 최악의 바닥을 지났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우리가 또 뭐 무기를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북미의 회담을 하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드 부분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질문이었죠? 지금 해외 직구, 중국 해외 직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비재나 뭐 전 소비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온라인에서 PC로 구매를 하다가 모바일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겠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구매하게 되는 세상이 왔잖아요. 뭐 중국 티몰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그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티몰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 기업이 제가 정확히 생각은 나진 않지만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그쪽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온라인의 매출 비중보다는 앞으로 모바일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수혜주이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선절가는 먼저 12,3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7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